안녕하십니까. 김진명래의 김진입니다. 오늘은 44번째 시간으로 동심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심초라는 가곡 잘 알고 계시죠? 문득 바람에 스치는 낙엽 한 장의 깃전을 울리듯이 학창시절 음악 시간에 배웠었던 동심초가 반세기를 지나 살아온 지금도 저의 기억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를 품고 숨어있던 사연들이 꿈틀거리며 일어나는 순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가곡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유독 동심초가 가슴 깊숙이 들어와 저의 마음을 통째로 흔들어 놓곤 했답니다. 삶과 죽음이 한 몸이듯 남녀 간의 사랑도 남녀 간의 비밀도 하나로 묶인 채 멍든 가슴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란 어떤 경우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아련한 비밀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비밀이 때로는 자신만의 은신처이자 동시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얼마간 스스로를 위로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문학이나 예술 분야의 주제나 소재로서 남녀 간의 사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성공과 행복의 조건으로 돈, 사랑, 명예를 자주 거론하곤 하는데요. 이들 세 가지 조건 모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이겠죠. 물론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셋 중 어느 것 하나도 쉽게 얻는 것이 어렵듯이 이들 중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된 삶이라면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심초에서는 남녀 간의 애틋하고도 지극한 그리움이 묻어있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언뜻 듣기에 따라 동심초라는 말은 풀이나 꽃 이름 정도로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말 사전에도 중국말 사전에도 동심초라는 단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동심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띠를 두르는 매듭이라는 뜻으로 즉 동심초란 종이는 풀로 만드는 것이며 연애편지죠. 연서를 접는 방식이 바로 돗자리 짜는 풀의 매듭 방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연서,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 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심초는 연인에 대한 그리움의 자취를 지면으로 남긴 것으로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풍화일장로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가기 유묘묘 만날라는 아득타 기약이 없네 불결동심인 무어라 망가 마음 맺지 못하고 공결동심초 한갓대의 풀이만 맺으려는 고로 되어 있는데요. 동심초는 중국 당나라 여류 시인인 설도의 춘망사라는 즉 봄을 그리다라는 뜻의 시에서 사수 중 삼수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우리나라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김억 선생이 번역하였으며 서울대 음대 재직 중이셨던 김성태 선생이 곡을 붙여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연유로 탄생된 곡이 하나 더 있는데 조선 중기의 예술가이자 기녀인 황진이가 지은 꿈, 상사몽이죠. 꿈이라는 한시를 역시 김억 선생이 번역하고 김성태 선생이 곡을 붙여 가곡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시대와 나라는 다르지만 동심초와 꿈은 설도와 견줄 많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여성으로 황진이의 한시를 동일인이 번역하고 동일인이 곡을 붙였다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도와 황진이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님에 대한 현실적 한계에 심적 그리움을 애잔한 몸짓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나라 출신의 시인인 설도의 흔적은 중국의 성도에 있는 망강루 공원에 설도의 묘를 비롯하여 조각상과 기념관 등이 있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재주가 비범하였던 설도는 엄률에 능통하였으며 문학의 재능이 뛰어나 시가를 잘 지어 인정을 받았으며 당대 최고의 문인인 위고, 원진, 백거이, 두목, 유우석 등과 교류하며 창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당시에 문학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명망 있는 인물의 후원이 필요했는데요. 천서절도사 위고가 설도의 후원을 맡게 되었고 후에 그는 그녀를 황제에게 추청하여 교서랑, 벼슬명이죠. 제수,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말입니다. 제수하려고 하였지만 호군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그녀를 설교서 혹은 여교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설도가 부부의 연을 꿈꾸었던 사람은 당나라 시인이자 사천 감찰 의사였던 원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성도에서 그녀와 시간을 보냈던 10살 연하인 원진에게 연정을 느꼈지만 설도의 사랑은 미완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후에 원진은 약속을 어기고 위씨와 결혼했다는 설도 있고 그가 이미 아내가 있었던 사람이었으며 바람기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춘망사는 설도가 원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로 전해지고 있으며 설도는 원진과의 정분이 있은 후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연을 안고 탄생한 동심초는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여 이제 한국 가곡사의 명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어둠이 잠든 사이 몰래 흐르는 물처럼 언제나 몸을 엎드리며 사라지는 가는 것이겠죠. 떠나간 사람들은 늘 침묵으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도 우리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왔다가 어둠 속으로 가버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엔 그리워해야 할 시간만이 남아있고 그리움 뒤에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되고 그 기다림은 끝없는 한숨으로 쌓이는가 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청춘과 안개 같은 추억을 더듬을 때면 늘 이별 같은 가곡 하나 동심초를 떠올려 봅니다. 네, 오늘은 44번째 시간으로 동심초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유익했다면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